여러분, 지금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막대한 광고비 없이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생태계, 바로 도인 미니게임의 심장부로 오늘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게임 시장과는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도치 살롱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새로운 게임의 세계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도인 게임즈가 발표한 2026년 도인 미니게임 산업 백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그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시장이 얼마나 거대하게 커지고 있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이 성장을 이끄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콘텐츠와 소셜이라는 이 두 개의 엔진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거예요. 이걸 통해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시장의 부상입니다. 지금 도인에서 불고 있는 이 미니게임 열풍, 이건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거대한 산업 지형이 새로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도인 미니게임 플랫폼의 일일 활성 유저, 그러니까 매일 들어와서 게임을 하는 사람 수가 무려 120%나 늘었다는 겁니다. 단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거죠. 이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은 대체 뭘까요?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저 분석, 누가 어떻게 플레이하는가?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끌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 이 차트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세요. 18세에서 24세 사이 유저가 3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기다 25세에서 35세까지를 합치면 무려 40%가 훌쩍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구매력과 참여도가 가장 높은 젊은 세대가 이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게임을 발견할까요? 이 그래프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무려 51.4%,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유저가 짧은 영상을 보다가 그냥 아래 있는 링크를 눌러서 게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합치면 유저 대부분이 콘텐츠를 즐기다가 자연스럽게 게임을 만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도인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듀얼 엔진, 콘텐츠와 소셜의 선순환. 도우인은 어떻게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강력한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기존의 게임 마케팅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막대한 광고비를 쓰고 그 효율, 즉 ROI를 개선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도우인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을 보세요. 콘텐츠 자체가 광고가 되고 친구에게 공유하는 행위가 마케팅이 되는 소셜 전파 모델을 만든 겁니다. 게임이 더 이상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즐기는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된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지서 네트워크의 창립자 장핑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직이 완전히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통적인 광고 방식이 아니라 게임을 유저들의 이야깃거리이자 유대감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해요.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소셜 활동의 일부가 된 겁니다. 이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외계인 저격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유저들이 단순히 게임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댓글창이나 그룹 채팅에서 서로 너 이거 깰 수 있어? 하면서 도전 과제를 주고받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셜 챌린지 덕분에 게임은 광고 하나 없이도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바이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듀얼 엔진은요, 이제 산업 전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섹션, 트래픽에서 장기 운영으로입니다. 이제 미니게임은 잠깐 유행하고 사라지는 그런 반짝 히트작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받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54%라는 숫자가 바로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2025년에 한 인기 RPG 미니게임의 유저 한 명당 평균 플레이 시간이 무려 54%나 증가했어요. 유저들이 게임에 더 깊이 몰입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이건 게임의 장기적인 가치, 흔히 말하는 LTV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치즈의 파트너인 황카이 역시 이런 변화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이제 미니게임을 트래픽 패스트푸드처럼 잠깐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성도 높은 앱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업계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모바일 게임의 미니게임화 트렌드입니다. 아니, 이것 좀 보세요. 중국 최고의 게임인 왕자 영효마저 도인 미니게임으로 출시됐습니다. 이제 유저들은 무거운 앱을 굳이 설치할 필요 없이 쇼폰 보다가 바로 게임의 핵심 재미를 맛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거대 게임사들조차 미니게임 플랫폼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핵심 채널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놀라운 변화와 숫자들, 이것들이 가리키는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핵심 발견과 미래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첫째, 게임 성장의 엔진이 광고 구매에서 컨텐츠와 소셜의 듀얼 엔진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점. 둘째, 그 결과 미니게임이 단기적인 트래픽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지닌 서비스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셋째, 모바일 게임의 미니게임화처럼 기존 플랫폼과의 통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도우인 미니게임 생태계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미래는 더욱 흥미로워질 겁니다. 보고서는 AI가 개발의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클라우드 기술이 스마트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임 경험을 제공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모든 전략은 단 하나,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더 오래, 더 깊이 게임을 사랑하게 만들 것인가, 바로 이 질문으로 귀결될 겁니다. 도우인 미니게임 생태계는 정말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혁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칙살롱 말의 해 큰 번영을 기원합니다.